세금 낼 바에는 차라리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계속해서 늘었는데 앞으로 더 늘 것이고 그 시기 또한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제 개인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2022년 특히 상반기, 더 구체적으로는 1분기, 즉 4월달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확정되기 전에 증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물이 더 잠기고요. 최소 5년 정도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5년 안에 팔면 2월 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중의 매물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내년 서울 부동산 시장 특히 암울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출처 밝히고 설명드릴게요. 오늘 기사는 여기 한국일보에서 가져왔고요. 2021년 9월 27일자 기사입니다. 기자분 성함이 김지섭 기자님이시네요. 그래도 이제 출처를 밝히고 한번 해야죠. 자, 다주택자 겨냥 세금 폭탄에 증여 증가하고 있다. 이미 이거는 2018년부터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올해 1월에서 7월 전국 아파트 증여 53,239건으로 최고치. 이 매년 최고치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2018, 19, 20, 21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액은 2034억으로 사상 최대.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미성년자도 미성년자지만 건물입니다. 건물. 와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증여가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증여가 늘어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주택 시장이. 근데 내가 임차인이야. 그래서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볼까? 내가 임대인입니다.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올해 들어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 등 강도 높은 규제의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미성년자에게까지 부동산을 증여하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증여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가 53,2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3% 늘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7월 49,607건이었는데 이것도 막 높다고 계속 언론에 떠들었었는데 올해는 더 늘었다는 거죠. 내년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2023년에 증여 같은 경우에 증여도 역시 명의가 바뀌니까 증여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증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좀 기준 시가로 좀 낮게 할 수가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증여 취득세가 이제 실거래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라든가 그런 실거래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억인데 기준 시가가 7억이니까 7억으로 증여세 취득세 냈다? 택도 없는 거죠. 10억이다. 그래서 증여하실 분들은 빨리 하십시오. 더 빨라지겠죠. 2019년 1월, 7월 같은 이제 기간 전년 대비로 보는 겁니다. 똑같이 1월에서 7월 봤으니까 같은 1월에서 7월로 놓고 2020년, 2019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년 대비죠. 이렇게 해야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래요. 2019년 1월, 7월 36,106건보다는 47.4%가 늘었고 2017년 1월, 7월 24,901건과 비교하면 113.8% 폭증했다. 야, 이게 2018년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좀 와닿지가 않죠. 제가 여러분들 와닿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보고서를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2017년 24,901건입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죠. (24,901) 2017년. 그리고 2019년은 얼마죠? 36,106건.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2020년 나와서 이게 1월부터 2020년은 5만 3,239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밑에 나올 거야, 아마. 그렇죠. 괜히 그랬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좀 장난치는 걸 하나 말씀드릴까요? 기사하고는 좀 상관없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보고서를 쓰는 작성자다. 근데 이걸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요 최소값이죠, 최소값. 최소값을 0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24,900 그리고 53,200 해가지고 위에 간격이 좀 작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약간 길게 늘어뜨려 보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최소값을 예를 들어서 2만으로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럼 2만으로 하면 이렇게 딱 잘리겠죠? 그럼 24,900 그리고 37,000막 확 늘어나고 39,600 확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약간 착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실 때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좀 그런 걸 좀 부각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최소값을 엑셀 하신 분들 알죠? 최소값을 약간 크게 잡아버리는 거죠. 뭐 여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당하게 잡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를 0으로 하면은 요게가 이제 뭉뚱그려져서 좀 작게 보이니까 좀 작게 나오는 거죠. 그걸로 장난 많이 쳐요. 제가 이 방금 내용 어디서 들은 줄 아세요? 대학생 때 그때 25인가 24살인가 그때 한국은행 가가지고 뭐 통계 무슨 교실인데 거기 가서 들었어요. 가지고 한국은행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 통계 자료 같은 거 보실 때 조심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금도 세금이지만 똑똑해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사 보실 때 그런 것도 조심하십시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서울 아파트 증여는 올해 들어 7월까지 9,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753건에 비해서 17%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14.4%로 지난해 11%보다 높다. 올해 전반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여기 서울 아파트 증여가 아니라 거래겠죠? 그러니까 뒤에 증여가 또 나왔잖아요. 이게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늘고 그 외에 나머지 일반 매매 거래가 좀 줄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다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증여가 활발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폭탄을 꼽았다. 6월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기존 0.6에서 3.2%에서 1.2, 6.6%로 상향됐고, 그러니까 보유세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최고 세율이 기존보다 10에서 20%포인트 높아져서 65, 75%가 부과가 된다. 그러니까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유세도 늘어나고 그렇지 않아도 양도세가 높았는데 양도세도 더 늘어났죠. 근데 양도세는 이미 높았어요. 이미 양도세가 높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증여가 그렇게 높았던 겁니다. 양도세가 갑자기 오른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느니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고 물려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도 증여를 서두르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증여는 무조건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빨리 하셔야 되고 나중에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런 녀석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가격이고 얘가 시간이다.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증여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당연히 이때 해야죠. 이때.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그래야지 이거를 증여받은 사람의 수중자죠. 이 사람이 내는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설명드리냐면은 이 취득세 자체가 이제 23년이 되면 증여 취득세입니다. 지금도 취득세 일반 매매는 실거래가예요. 근데 이 증여 취득세도 23년이 되면은 시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얼마 전에 지방세법 개정안 나왔죠. 그래서 23년부터 시행이니까 그 전년도인 22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월 말 전에 그러니까 1월, 2월, 3월달 요때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데일리뉴스 요거를 증거를 해가지고 자, 진성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이제 미성년자까지 이제 합세한다는 겁니다. 미취학 아동, 와, 이거, 야, 0에서 6세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0에서 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액은 2016년 488억에서 786억으로 61.1% 증가했고, 태어나 보니까 건물주인 거죠. 태어나 보니까 뭐 땅주인. 같은 기간 초등학생 증여는 754억에서 1212억. 중고등학생 증여는 1072억에서 1704억.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나오겠죠. 2016년 초록색, 2020년 노란색. 예쁘게 잘 그려놨네요. 이제 요걸 좀 보고 이제 제가 좀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최근에 보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생각이 나네요. 잠깐 제가 소개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 이런 거 이제 멤버십 특강에서는 할 때 하는 건데, 모든 것은 그렇죠. 이 책은 한번 기회 되시면 좀 보시면 좋아요.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자산의 격차는 어떻게 개인의 삶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목차만 잠깐 보면은 여기 주택 자산 중심 불평등의 핵심 요인.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인이 쓴 게 아니고 외국인이 쓴 거예요. 외국인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이런 자산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이제 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보실 좀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제목을 어떻게 봤냐면, 이 모든 것은 지산에서 시작되었다. 뭐야, 지식산업센터?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라서.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가 42,830건, 증여액은 총 5조 2,088억,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 8,634억. 와, 엄청나네요. 부동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금융자산, 이제 뭐 현금이라든가 주식, 뭐 채권 이런 거겠죠. 유가증권하고 또 달라지겠구나. 어쨌든 금융자산, 유가증권 이걸 합치면 이제 50%가 높고, 부동산은 36%. 야, 엄청납니다. 부동산 자산 중 토지가 2016년 1478억에서 지난해 1669억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지만, 건물은 835억에서 2034억으로 2.4배나 늘었다. 얘들은 태어나니까 이제 건물주가 바로 된 거죠. 건물 증여 액수가 사상 최대다. 그래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와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인 비주거용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고 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피하려는 거는 그냥 지극히 당연한 사람들의 행위죠. 그래서 절세와 탈세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절세는 내가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어떻게든지 세금을 좀 줄이려는 방법이고, 이제 절세하고 조금 비슷한 게 이제 조세 회피라는 게 있어요. 조세 회피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경계가 모호하긴 한데, 세금을 뭐 줄이기 위해서 뭐 이혼을 하는 거죠. 부부간에. 그런 게 이제 좀 조세 회피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겉모양만 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같이 사는데 실제 뭐 이혼한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뭔가 세금 줄였다. 이때는 이제 불법적인 어떤 탈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공감은 하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거는 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습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 세금 회피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끔 하는 그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일개 개인 유튜버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뭐 전혀 뭐 신경 안 쓰시겠지만.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약간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여 관련해 가지고 살짝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증여는요, 가급적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왕이면 오를 걸 하셔야 됩니다. 오를 거. 내가 아무리 빨리 해도요. 이게 오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그냥 이렇게 가버린다. 아, 그러면 좀 증여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파란색이 아니라 이 검정색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는 어떻게 한다? 빨리 한다. 두 번째, 어디에다 한다? 올라갈 자산에 한다. 아니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에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기사 설명드리면서 한 두어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2021년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내년은 2022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이 될 건데, 이때부터 증여 취득세가 이제 시세대로 갑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고, 뭐 이장훈 세무사님 나오셨을 때 명사 초청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자, 그러면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요때 22년 요때부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건수가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언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다. 그럼 이왕이면 이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조금이라도 작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때 4월 달에 발표하거든요. 그럼 요 4월 되기 전에 요때 하겠죠. 그래서 이때 가장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때 증여 건수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뭐냐면은 매물이 잠기는 거죠. 자, 그런데 매물 잠길 때 어떤 거가 잠기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증여 어떻게 하라 그랬죠? 증여는 빨리 하고 나중에 오를 자산으로 하고 아니면 저평가된 거 하라고.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하고 올라갈 자산하고 저평가된 거 하라고.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쁜이 하라고. 예쁜이. 내가 물건이 한 2개,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걸 내 자식한테 주겠어요? 예쁜 걸 줘야죠. 예쁜 거. 예쁜이를 주겠죠. 근데요, 사람 심리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내가 예쁘잖아요? 남들도 예뻐요. 그러니까 남들이 원하는 자산이 점점 묶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심리를 빨리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야, 내년 서울 부동산 시장 진짜 더 걱정된다. 매물이 이제 더 없는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저만 걱정하는 거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다주택자들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예쁜이가 아니었는데, 못난이였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내가 새로 참가를 하려면 입장료가 너무 많이 비싸졌거든요. 취득세가.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감안해 보면은, 뭐, 얘가 예쁜이는 아니었는데 다시 보니까 또 예쁜이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이제 잘 신중하게 선택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사는 요 증여가 늘고 있고 이게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은데 내년에 좀 더 가속화가 될 것 같다. 그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렸고 혹시 증여를 하실 분들은 언제 그리고 어떤 물건들을 증여해야 될지도 제가 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하시고요. 반대 입장에서 내가 좀 뭔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해놓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이렇게 살펴봤고 저희는 잠깐 있다가 이 두 번째 기사 주택 취득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거쳤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에서는 전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는 잠깐 쉬고 또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